2024년 8월 15일이고요. 제가 어제 그 내용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관심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종목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시장은 음봉으로 마감이 코스피는 됐죠. 코스닥은 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실적 막바지다 보니까 실적 공개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제 또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게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위에서 매도를 합니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뭐 보시다시피 그 중에서도 살아있는 종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관심 종목들이 꽤 많았다라는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안에서 조금 더 구분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구분은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지금 밑에 보게 되면 사실은 KM과 그다음에 범한 퓨얼셀, 센서뷰 이 종목들은 좀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한 이유는 실적이 그 매수 타이밍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세팅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3분기 실적도 잘 나오는 종목 위주로 좀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종목들이 엄청 많고요. 이 안에서 종목을 좀 빠르게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종목은 플레이위드를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플레이 위드 코리아가 MMORPG 로한2의 하반기 출시를 앞두고서 27일 12시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한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로한2가 기존의 로한 시리즈의 원작 계승, 포인트 및 차별화 요소를 비롯해서 각종 특장점 공개와 함께 거래소 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 모델 등 다양한 정보들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로한2는 지난 2005년 PC MMORPG로 서비스를 시작한 로한 온라인을 계승한 정식 후속작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위들의 실적을 확인해 보게 되면 사실은 뭐 실적이 딱 좋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딱 좋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다만 제가 원래는 7,100원 돌파 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7,100원까지 이거는 조정을 좀 받아야 돼요. 조정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현재 보이는 가격은 8,160원이죠. 8,160원입니다. 여기가 단기 목표가로 형성되어 있고요. 단기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빠르게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위드고요. 전 고점이 이 가격이었어요. 이 가격이 7,100원이죠. 7,100원. 단기적으로 8,160원을 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거 주봉상으로 한번 볼게요. 주봉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 9,300원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저항을 지금 돌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라가면서 단기 저항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격은 7,800원 수준이고요.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렸던 대로 9,300원. 이거는 장기입니다. 장기 9,300원. 단기 매수가는 7,100원. 손절가 4% 손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 위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장 끝난 다음에 나온 게 소수 계좌가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만큼 매수세가 좀 많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마이크론 어제 반도체 장비주가 윗꼬리를 다는 종목들이 꽤 많았습니다. 꽤 많았는데, 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추가 상장을 했습니다. 추가 상장이라고 한 건 유증을 했죠. 회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요 임원들이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 현재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그냥 큰 무리는 없어 보여요. 15,700원.
15,700원 돌파시 매수죠. 돌파시 매수. 왜냐면 여기 지금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지지와 저항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돌파를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단기 목표가는 그럼 딱 정해졌습니다. 18,000원이 정해진 거죠. 18,000원이 정해진 거고요. 손절가는 4% 잡으시면 됩니다. 이것도 4% 손절가. 주식수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돌파를 할지의 여부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적을 잠깐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실적이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어 갖고요. 찾아볼까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실적인데 연간 실적이에요. 2024년이 실적이 579억이고 올해가 1026억이고요.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10억, 그 다음에 이번에 293억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거 확인이 됐죠. 그 다음에 분기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2분기 실적도 찾아보면은 나올 텐데 아직 안 나왔네요. 나왔을 건데 전자공시 시스템만 나왔을 테고요. 아마 발표를 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은 더 좋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마이크론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져보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테스입니다. 테스를 보게 되면 연결 기준으로 매출 늘었고요. 영업이익 늘었습니다. 근데 순이익이 좀 줄었네요. 1분기 실적이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마 순이익은 플러스라고 하더라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주가는 쭉 하락을 하고 저항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그러면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테스. 주가는 뭐 전 고점이 여기였으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좀 빠진 거고요. 지금은 제가 관심 종목으로 잡았던 가격권,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을 잡았던 가격권은 이 가격이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봉으로 보시면요, 최근에 지지가 나오다가 올라갔던 가격이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면 이 가격. 그래서 19,200원 정도는 매수 타이밍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고점으로 목표가를 정해보면 27,000원이 목표가입니다. 27,500원이 목표. 물론 이 목표가 가기 전에 저항 여전히 있겠죠. 19,200원은 매수. 뭐 한 두 번 정도의 저항이 있을 겁니다. 한 24,000원대의 저항이 한 번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000원대의 저항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것까지 올라가게 되면 27,500원대까지 장기적인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의 실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뭐 반도체 관련주는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탑스, 어제 삼성전자의 보핏 B2B 시제품과 관련해서 최근까지도 최종 조립 생산 등을 독점적으로 맡아오고 있는 인탑스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인탑스의 홈페이지 주요 제품란에는 보핏 시제품 사진도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B2C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 고점이 저항이었기 때문에 돌파 시도를 하다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뭐 돌파 시도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아요. 올해 실적이 작년보다 좋기 때문에 연간으로 보면은 작년에 주가가 박스권 상단 부근에서 깨진 거거든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고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까지 이어졌는데
올해 실적이 더 좋다라고 한다면 이거 4만 원대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4만 원은 중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디테일로 보게 되면 이전 고점이 저항이었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27,000원. 27,000원을 단기적인 저항으로 보고, 매수가는 22,500원을 돌파를 해야 되죠. 22,0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가 좀 클 것 같은데 손절가 그냥 4%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27,000원은 목표 22,500원 돌파 시 매수. 손절가 4%. 자, 확인되셨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는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갖고 제가 타이밍을 좀 잡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를 대충 한 54,000원 정도로 잡고 있어요. 54,000원 정도 잡고 있는데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54,000원이라고 한 가격은요, 이 가격이에요. 이 가격. 그래서 54,000원 돌파 시 박스권 상단이 87,000원이었죠. 87,000원이었고 최근에 지지가 나왔다가 순간 뭐 이탈은 하기는 했습니다만 올라갔다 조정받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본격적으로 이거는 2분할로 하는 게 좋겠네요. 2분할 1차 매수 54,000원, 2차 매수 56,000원, 56만 원이 됐네요. 56,000원, 그 다음에 87,000원은 목표. 손절가 4% 잡으십시오. 4%. 이렇게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루엠 2분기 연결 같은 기간 매출액이 24.7% 줄었고요. 영업이익이 206억 원으로서 53.4%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하는 거죠. 주가 하락하는 거고, 다만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전 고점이 여기 있는 거죠.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 저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 박스권 매매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가 전 저점이죠. 전저점이라고 하는 건 시장이 조정을 받아주고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 반등이 나오고 조정을 다시 받은 거죠. 그러면 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거죠. 그 가격이 얼마냐? 18,300원입니다. 18,300원. 당연히 돌파 시 매수. 손절가는 그냥 4% 잡으시면 돼요. 이거는 역시 4%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2만원 보시면 되겠네요. 2만원. 단기 목표가 2만원. 2만원 돌파하면 또 목표가 상향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로는 어떻게 됐든 박스권 상단 부근이었던 3만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거니까 이런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프로텍이 안 나와있네. 여기에는 없는데 프로텍 한번 볼게요. 프로텍.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트 보고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프로텍 보시게 되면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승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조정을 좀 받은 다음에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 28,400원 보이시죠? 28,000 요 가격 28,500원 6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됐네요.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28,600원
조정시 매수. 손절가 보통 손절가 그냥 4% 잡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목표가 올해 2분기 실적이 예상치가 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훨씬 잘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볼까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확인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게 분기 예상치예요. 그래서 매출액이 390억, 영업이익이 60억, 당기순이익이 50억이었는데 2분기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매출액은 400억보다 높은 525억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117억입니다. 60억이었는데 거의 더블 정도 났고요. 순이익이 105억이죠. 50억 예상이었는데 그보다 많은 2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실적이 다 바뀔 거예요. 이 실적이 다 바뀔 겁니다. 60억이었을 때 25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나왔기 때문에 주가 연간 주가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프로텍 부자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동국산업은 뭐 차트상으로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전 고점이 여기였죠. 여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고점이었던 6,280원 돌파시 매수를 하면 돼요. 6,280원 돌파시 매수. 여기가 저항이기 때문에 돌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는 7,700원. 7,700원 목표가. 7,700원 목표. 손절가 4% 잡으시면 됩니다. 이거 빠르게 넘어갈게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TSI 2분기 영업이익이 69억으로서 전년 대비 700%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78% 증가를 했습니다. 순이익 흑자 전환됐습니다. 흑자 전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2분할 들어가셔야 됩니다. 2분할 1차 7,000원, 2차 7,400원이겠죠. 7,400원. 목표가 8,500원. 20% 정도 수익 나겠네요. 손절가 4%. 4%.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2분기 영업이익이 360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났고요. 매출은 5%가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줄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러면 한참 걸려야 되는데 요거 제외할게요. 요거를 제외하겠습니다. 아직 타이밍이 한 5% 정도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외할게요. 추후에 타이밍 나오면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자, 그 다음에 그린리소스 반도체 미세 선폭화 수혜 기대감 저항 돌파를 했죠. 18,200원 매수 타이밍 나왔겠죠. 그렇죠. 손절가 4%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 기준은 보통 3%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3%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갖고 4%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목표가는 25,000원입니다. 목표가 25,000원. 목표.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2분기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적 적자예요. 올해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해리슨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매매를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28,200원 돌파시 매수 돌파. 그러면 34,500원이 목표가 되겠죠. 목표. 손절가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오늘의 저가, 어제의 저가가 27,000원. 이거는 좀 손절가를 폭 있게 보겠습니다. 27,000원 손절가
매수가 28,200원 돌파 시 목표가 34,500원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드림텍. 드림텍은 9,600원, 9,700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3, 4% 정도는 더 올라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폭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9,650원 돌파 시 매수고요. 돌파 시 매수. 손절가 4% 잡으시면 되고, 돌파 못하면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목표가 여기 잡으면 되겠습니다. 11,000원. 11,000원 목표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이 좀 나온 모습이고요. 지금 상단 목표가가 23,000원 부근을 목표가 잡고요. 목표가 이거는 손절가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겠네요. 21,600원은 손절가. 21,600원을 손절가로 잡지 않고 매수가로 잡으시고요. 차라리. 그리고 4%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되겠네요. 이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3,000원 목표가, 21,600원 매수가, 손절가 4%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CS 베어링, CS 베어링은 6,400원 매수, 6,400원 매수, 손절가 6,000원. 조금 높아요. 이거는 손절가가 폭이 좀 있어요. 1차 목표가 7,700원, 2차 8,900원. 자, 6,400원 매수, 6,000원 손절가, 1차 목표가 7,700원, 2차 목표가 8,9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다 얘기를 해드렸고요. 요 종목에서 제가 프로텍을 좀 업데이트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지지저항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동도 정리를 좀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꽤 많습니다. 종목이 꽤 많으니까 그 점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8월 15일 관심 종목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